안 갔다 올 거지 너네.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올 필요는 안 돼. 알겠지? 유연아. 여러분 엎드리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등을 보여주지 마세요. 배신이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123페이지 필수 예제 29번을 제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123쪽에 필수 예제 29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원리 123페이지입니다. 자,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에 100을 곱했을 때 20% 이상인 경우가 초고령화 사회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리해봤어요. 자, 그랬을 때 2000년 아무래도 여러분 진짜 이게 용인만 봐도요 그렇게 막 이렇게 아주 학생들이 없거나 이런 동네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쪽 동네가 학교가 아주 없는 동네는 아닌데 오히려 분당 같은 경우도요 학령 인구는 굉장히 많이 감소한대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몰리는 데도 있지만 안 몰리는 데는 학교가 없어지거나 유치원이 없어지는 데가 진짜 많대요. 정말 많대요. 그래서 되게 피부로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인구 감소, 인구 절벽이. 우리나라 출생률이 1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1이 안 된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어쨌든 태어나는 아이가 없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이제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감소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2000년 어느 나라의 총 인구는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65세 이상의 인구는 50만 명이었습니다. 총 인구는 매년 전년도보다 0.3%씩 증가하고요. 65세 이상 인구는 매년 전년도보다 4%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예측되는 시기가 언제냐? 그러니까 처음으로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100을 곱했을 때 20이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때가 언제냐라고 묻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일단 거기 로그 1.003이 얼마씩 나와 있고요. 로그 1.04도 있고요. 로그 2도 있어요. 얼마인지는 제가 쓰지는 않을 거고. 근데 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반복 수학에서 상용 로그 활용할 때요. 처음에 있었던 양이 A이고 비율이 R만큼 늘어갈 때 이걸 N번 하고 나면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만큼 늘어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처음 양이 A고 그 다음에 비율이 R만큼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할 때 이걸 N번 반복하면 A의 1 플러스 R N제곱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문제에 따라서 이 증가하는 비율 R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 1 플러스 R 전체를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를 잘 보시고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R을 주어진 거죠. R. 그런데 얘들아, 얘는 실제 비율이야? 아니면 퍼센트야? 퍼센트잖아. 실제 비율은 아니야. 그러면 퍼센트를 실제 비율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100분의 0.3 이렇게 해줘야 돼. 얘는 100분의 4 이렇게 바꿔줘야 돼. 자, 그러면 2000년에 총 인구가 1000만 명이고 65세 이상 인구가 50만 명이었는데 매년 이렇게 증가하면 N년 후에 얘들아 포기하면 안 돼. N년 후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 여기다가 넣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자, 1000만 명이면 10의 세제곱에 또 10의 4제곱이잖아요. 10의 7제곱. 이게 처음 양이에요. 여기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0.3. 자, 분모 분자에 10씩 곱하면 1000분의 3이죠.
1 플러스 1000분의 3의 n제곱만큼 이런 일이 생기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건 분모가 돼야 되겠네. 이제 전체니까, 그치? 분모로 들어가야 돼. 10의 7제곱, 이게 처음이고요. 1 플러스 1000분의 3 100분의 0.3은 분모 분자에 10씩 곱하면 1000분의 3이에요. n제곱 분자는 65세 이상 인구. n년 후에는 50만 명이니까 여러분 10만이면 10의 몇 제곱이에요? 포기하면 안 돼. 10만이면 10의 몇 제곱이야? 5제곱 아닐까? 그치 얘들아? 5제곱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3 n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100분의 20, 즉 5분의 1 이상이 될 때가 언제냐고 묻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n하고 n이 똑같으니까 묶을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n하고 n은 똑같으니까 묶어볼게. 1.003의 n제곱 분의 5 곱하기 10의 5제곱의 1 플러스 0.03 즉 1.004의 n제곱 5분의 1 이상일 때를 찾아주는 거고요. 그러면 약분 한번 해보자. 10의 5제곱, 10의 7제곱. 그럼 10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100분의 5니까 얼마가 되겠어? 20이 되겠지. 양변에 20을 곱해주는 거야. 됐나요? 그 다음에 양변의 상용록을 한번 취해줘 볼게요. 5, 4, 20. 그러면 상용록을 취해보자. 어. 1.04다. 그치? 그치.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n제곱으로 묶어볼까? 얘는 앞으로 뺄 수 있겠다. 그치? 그리고 나서 로그 1.04 빼기 로그 1.003 로그 이렇게 이제 넣어서 계산해주면 되겠지? 좀 계산은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어디로 넘어가냐면 요건 아까 못하고 넘어가가지고 예제 3번으로 갑니다. 3번으로 가요. 자, 예제 3번으로 갈게요. 132쪽이에요. 지라 엄마가 보고 있어. 엄마가 보고 있다. 엄마가 보고 있어. 눈을 떠야 해. 자, 예제 3번이에요. 각 세타와 5세타를 나타내고 있는 두 동경이 일치합니다. 각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 이현아, 잠을 깨려는 노력을 한번 해볼까? 나갔다 와도 되는데. 그치? 물을 먹어도 될 것 같아. 이제 그만 깨우게 해주세요. 세타. 근데 미안한데 얘들아, 나는 자는 애들 그냥 잘 안 둬. 다른 선생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나는 잘 안 둬. 내가 엄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화도 나. 내가 엄마라서 그럴까? 학원을 보내는 엄마 입장이라서 그런가? 사실 나는 조금 용납을 잘 안 하는 편이야. 생각을 해봤어. 내가 그냥 냅둘까? 나도 편하고 애도 편하게. 근데 내가 성깔이 못 됐나 봐. 나는 잘 안 돼. 그러니까 너네가 알아서 깨려면 노력은 해줘야 돼. 그게 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 학교 가서는 모르겠어. 선생님이 36명 중에 몇 명이지? 30명? 30명 중에 25명이 졸고 있는데 25명한테 화낼 수는 없잖아. 아마 그래서 못 깨우실 거야. 생각하면 좀 슬픈 일이지만 아무튼 뭐 그건 내가 어떻게 하진 못하는데 여기는 기껏해야 10명, 11명 있는 거기 때문에 모르겠어. 이건 내 수업이니까 나의 방식에 따라 나는 용납할 수 없어. 그리고 사실 영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존다는 친구들 얘기도 가끔 들리거든요. 사실 전 들으면 화가 나긴 해요. 근데 제가 영어 시간에 찌쳐들어와서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누가 좋은데요? 누굴까요? 저요? 누가 그렇게 저도 안 좋을까요? 아니겠죠. 유연이 아니겠죠. 그래서 아무튼 존다는 친구들 가끔 있어요. 그럼 저는 솔직히 말하면 화 많이 나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노력을 하세요. 나갔다 오셔도 되고 물을 잠깐 마셔도 돼요. 화장실 갔다 와도 되고. 정신 차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내가 학교야 뭐 물으러 가니까 내가 어떻게 못하겠지만 일부러 학교도 아니고 안 가도 되는 학원. 그치 얘들아? 시간도 내. 돈도 내. 나도 와. 아무튼 나도 집에서 쉬고 싶은데 그치 얘들아? 아무튼 아껴주세요. 아끼세요. 이 시간을 아끼세요. 돈도 아끼시고 아깝게 하지 마요. 내가 너네들이 들인 시간, 내가 들인 시간 아깝게 하지 마. 자, 세타와 5세타와 두 동경이 일치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얘들아. 자, 5세타도 이렇게 생겼고 세타도 이렇게 생겼어. 근데 사실 여기서 5세타나 세타가 몇 바퀴를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5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0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그 0도가 그냥 0도가 아니고요. 뭐예요? 360 곱하기 n 플러스 0도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각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뭘 못할 것 같았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타가 0도보다는 크고요. 360도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세타 빼기 세타는 얼마예요? 4세타예요. 4세타가 360 곱하기 n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타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90 곱하기 n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여기다 넣으면 n 값이 정해지지 않을까? 사실은 우리가 n을 몰라서 못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 부등식이 있어서 넣으면 n을 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0도 세타 자리에다가 90 플러스 곱하기 n을 한번 넣어주시고요. 360도. 자, 그럼 90으로 나눠주면 0도 n 4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n은 누구지 얘들아? 정수. 그럼 n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누구야? 1, 2, 3이 들어갈 수 있어. 그럼 너희들이 구하는 세타는 얘잖아? 1 넣으면 90도, 2 넣으면 180도, 3 넣으면 270도 이렇게 정해지네요. 사실 이게 없으면 못 정하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얘들아 쟤네들이 있으니까 넣어주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제 대망의 호도법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호도법. 자, 호도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 각도 표시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60분법이라고 하는 단위래요, 여러분. 60분법이라고 한답니다. 저 도 단위를. 근데 이제요, 저거를 각도가 아니라 다른 값으로 단위를 바꿔서 불러줄 거예요. 그러니까 각을 나타내는 새로운 단위를 우리가 찾아낼 겁니다. 이걸 왜 하는지는 조금 이따 보여줄 건데, 일단 반지름이 아닌 부채꼴이 있는데, 이 부채꼴이 호의 길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길이도 아니고 이 길이도 아니고 호의 길이도 아니래. 그 순간에서의 각의 크기를 1 라디안이라고 부를 거래요. 라디안이라는 새로운 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그 라디안은 앞에 숫자가 실수예요. 1. 그죠?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의 각의 크기를 뭐라고 본다? 1 라디안이라고 본다. 자, 할 수 있어. 자, 근데 이때 선생님이 호의 길이를 2배를 한번 늘려볼게요. 호의 길이를 2배. 그러면 아까는 그냥 1라디안이었잖아요. 근데 호의 길이가 2배가 됐어. 얘들아,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가 2배가 되면 중심각이 몇 배가 되지? 2배가 되지 않나? 호의 길이가 2배가 되면 중심각도 2배가 되잖아. 그럼 얘는 몇 라디안이라고 쓸 수 있어? 2라디안.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이렇게. 그러면 한 번 더 늘려볼까? 호의 길이가 3배가 됐어. 이렇게 해서 3라디안이래. 이만큼이 3라디안. 저기 3R이래. 그럼 호의 길이가 아까보다 3배가 됐으니까 중심각은 몇 라디안? 3라디안이 된 거야. 아까 1라디안으로부터 2배, 3배 됐으니까 3라디안이 됐어. 여기 중심각이 3라디안이야. 그런데 얘들아, 그러면 여기가 3R일 때 중심각이 3라디안이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반원을 한번 그려볼게. 반지름이 R인 반원의 호의 길이는 얼마야? 반지름의 길이가 R인 반원의 호의 길이
2파이 r의 절반 아니야? 파이 r이지. 이만큼이 파이 r이야. 그럼 그때 중심각은 파이 라디안이 돼야 되겠지. 아까 3r일 때 3라디안, 2r일 때 2라디안, 1r일 때 1라디안이었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파이 r이 되면 여기는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야. 파이 라디안이 지금 몇 도랑 똑같아요? 180도랑 똑같죠? 근데 여기서 라디안은 생략 가능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파이가 180도라는 거야. 근데 파이가 누구야 얘들아? 원주율 3.14 159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얘 숫자인 거 실수. 60분법으로 나타내던 이 180도가요. 실수로 파이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겁니다. 3.14 어느 정도가 되는 거야. 이제 60분법을 실수로 바꿔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 왜 그런지 제가 좀 나중에 얘기할 텐데, 그러면 얘들아 파이 라디안 180도인데 라디안은 생략 가능하거든요. 그럼 파이가 180도인 거야. 그럼 얘들아 90도는 몇 도겠어? 몇 파이겠어? 2분의 파이겠지. 60도는 3분의 파이겠지. 그 다음에 30도는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해볼까? 270도는 얘들아 얼마일까? 얘 3배잖아요. 얘 3배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몇 파이? 2분의 3파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얘들아 45도는 또 몇 도니? 또 얘의 절반, 얘의 절반이니까 4분의 파이가 돼. 여기까지 됐어요? 파이가 180도다라는 것만 이용해 주시면 돼요. 그럼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75도가 몇 파인지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더라? 어떻게 하지? 180분의 파이를 곱해줘야지. 왜냐면 1도가 180분의 파이잖아. 그치? 이걸 180으로 나누면 1도가 180분의 파이야. 그러니까 각도를 1도가 180분의 파이니까 75도는 180분의 파이에서 75를 곱해야지. 알겠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1도는 180분의 파이다. 따라서 75도가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얼마 나오지? 60분의 25인가요? 12분의 5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다시 이 라디안을 얘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파이분의 180 곱하면 되죠. 왜냐면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잖아. 그치?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 그래서 도를 라디안으로 바꾸고 싶으면 얘를 곱하고 파이, 즉 라디안을 도로 바꾸고 싶으면 파이분의 180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것만 사실 외우면 되는 거야. 이런 거 까먹을 수도 있지 않아? 그치? 이런 거 까먹을 수도 있지. 살다 보면 내가 좀 다른 단어 배우면 이건 기억 안 날 수도 있죠. 하지만 파이가 180인 것만 기억하시면 웬만한 건 다 하실 수 있어요. 파이가 180도일 때 75도가 얼마인지 모르겠네. 뭐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정 기억 안 나면? 그치 얘들아? 아니면 얘를 180 등분한 다음에 그게 1도니까 거기다 파이를 곱해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어찌됐든 간에 얘들아 파이가 180도인 걸 알면 이것도 니네가 뽑아낼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파이가 180도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가 1라디안인 것부터 그러면 2라디안, 3라디안 하다가 여기가 파이 r이면 여기는 파이 라디안. 여기가 1r일 때 1라디안, 2r일 때 2라디안, 3r일 때 3라디안. 그럼 파이 r일 때 파이 라디안. 이거를 집에 가서 개념부터 쓰면서 너네가 스스로 알아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에 이건 쭉쭉쭉이지 뭐. 90도는 얘 절반, 60도는 얘 3분의 1, 30도는 얘 6분의 1, 45도는 얘 4분의 1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2분의 3파이는 2분의 파이의 3배 이렇게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뒤로 넘어가면 뭐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기, 그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의 넓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일반각을 호의 길이로 호도법으로 나타내기를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우리가 일반각을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로 많이 나타냈었고요. 이 알파를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나타내더라 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쵸? 그럼 이거를 호도법으로 바꿔볼게요. 360도는 몇 파이일까? 2파이겠지. 180이 파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2파이 곱하기 a니까 2n파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고, 얘도 당연히 도가 아니라 이제 호도법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얘들아, 알파가 0 이상 얼마 정도가 돼야 되는 거야? 2파이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알파는 아니에요, 여러분. 얘는 호도법으로 바꾼 거니까 헷갈리면 이걸 뭐 세타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자, 호도법으로 바꾸면 2n파이 플러스 세타 꼴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가 2n파이, 얘가 2n파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4분의 17파이를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얘가 4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얘는 2파이 곱하기 2 플러스 4분의 파이. 2파이는 360도예요. 그쵸?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호의 길이와 넓이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호의 길이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원이 있고요. 자, 중심각이 세타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선생님이 L이라고 하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타는 그럼 몇 도? 60분법으로 나타낸 거겠어요? 아니면 파이를 이용한 호도법으로 나타낸 걸 말하겠어요? 호도법으로 나타낸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중심각이 세타일 때 호의 길이가 L이야. 그럼 얘들아, 중심각이 이렇게 한 바퀴가 돌아갔어. 그러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를 말하는 거 아니겠니? 그럼 이거 한 바퀴 돌아가면 몇 파이야? 2파이. 그때 호의 길이, 즉 원의 둘레의 길이는 r을 이용해서 2파이 r이라고 쓸 수 있어. 그럼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같은 거 아니야? 비례식의 성질 2파이 곱하기 l은 2파이 r 세타. 2파이 없어지면 l은 뭐가 된다? r 세타.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세타다. 여기서 세타는 호도법 파이를 이용한 값이다. 알겠어요? 자, 그럼 이런 거 얘들아, 2분의 파이라고 하면 이게 파이가 3.14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된 값이잖아. 그치? 그럼 얘를 2로 나누면 뭐 1.07 얼마 정도의 값이 되는 거지. 이제부터는 90도가 하나의 어떤 실수, 숫자로서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야. 그럼 얘들아, 뭐가 좋니? 각도를 60분법이 아니라 이렇게 실수로 나타내면 좋은 게 뭐가 있어? 저 각도를 x값으로 하는 함수가 만들어줄 수 있지. 얘들아, 60분법은 0도부터 360도가 끝이잖아. 그치? 더 이상 뭘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런데 여기가 실수로 들어간다면, 그치? x가 실수 전체일 때 어떤 함수가 하나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함수에다가 넣으려고 사실은 각도를 이렇게 호도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게 이제 삼각함수가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두 번째 부채꼴의 넓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사실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이왕 단위를 60분법에서 호도법으로 바꾼 김에 라디안으로 바꾼 김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부채꼴의 넓이도 한번 볼게요. 자, 중심각이 세타일 때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심각이 세타일 때 부채꼴의 넓이가 S라고 한다면 중심각의 크기가 360도, 즉 몇 파이지? 민주야, 360도가 몇 파이야? 2파이지. 중심각이 2파이일 때는 넓이가 얼마예요, 여러분? 반지름이 아니면?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이지. 그러면 2파이 곱하기 s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세타. 그럼 파이랑 파이로 나눠주면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여기서 세타는 r이야. 자, 그런데 r 세타가 뭐였어요, 여러분? l이었잖아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그래서 2분의 1 r
RN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이게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라디안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1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35페이지는 178번 한번 해볼게요. 1번 120도를 호두법으로 나타내래요. 어떻게 하기로 했지? 180분의 파이를 곱하기로 했죠? 3분의 2파이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헷갈리는데요. 자, 그러면 파이가 180도였어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얘가 60 곱하기 2잖아요. 맞아요? 그럼 얘를 60도로 만들어줘. 3분의 파이지. 거기다 2배 하면 120도니까 3분의 2파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편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2번 마이너스 315도. 자, 얘도 마찬가지.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6분의 315도면 요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분의 7파이. 근데 사실 그냥 315도를요, 여러분 360에서 45도를 뺀 거라고 본다면 2파이 빼기 4분의 파이니까 이게 4분의 7파이인 걸 체크해서 마이너스만 붙이셔도 되겠죠.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9번에는요 각을 60부법으로 다시 바꿔달래요. 얼마 곱해야 돼? 파이분의 180. 근데 여러분 이거는 6분의 파이 곱하기 5니까 얘가 30도라서 바로 150도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된다고? 파이가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파이분의 180. 아까는 180이 없어지고 파이가 생겨야 되는 거니까 파이가 생겨야 되는 거니까 180분의 파이. 얘는 파이분의 180을 곱해도 된다고. 아니면 6분의 파이가 30도니까 그거 곱하기 5 해서 150도 하셔도 되고요. 자, 3번 마이너스 3분의 4파이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마이너스는 빼고 3분의 파이 곱하기 4 해주시고 얘가 60도니까 마이너스 240도 바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원리대로 파이분의 180 곱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180번 주어진 동경을 일반각으로 나타내주세요 그랬어요. 자, 2번 한번 해보고 1번, 2번 해볼게요. 자, 1번은 6분의 7파이. 그럼 얘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을까? 6분의 17파이 주세요. 6분의 17파이는 어떻게 돼요? 6이 12 분의 6분의 5파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 파이는 그냥 이 파이가 아니라 몇 바퀴 돌아서 온 건지 모르니까 2n 파이 플러스 6분의 5파이 해주시고 얘는 정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2바퀴 돈 건데 사실은 그냥 2바퀴가 아니라 몇 바퀴 돌아서 그 360도가 나왔는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2n 파이 플러스 6분의 5파이 해주셔야 되고요. 자, 2번은 마이너스 3분의 2파이예요. 그럼 얘는 2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3분의 얼마라고 해도 돼요? 4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치? 맞아요. 그러면 마찬가지야.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지만 2파이만큼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냥 2n파이 플러스 3분의 4파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일반각으로 나타낼 때 얘는 0에서 2파이 사이 0 이상 2파이 미만의 숫자로 나타내는 게 좋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81번에 1번도 한번 해보죠. 에이. 그래도 졸고 있다니.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요.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
다음과 같은 부채꼴에 대해서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래요. 점퍼 벗으셔도 돼요. 자, 그럼 L은 R세타 다 곱하기 근데 세타는 포도법, 그러니까 라디안으로 나타내기로 했어요. 180도가 파이니까 60도는 3분의 파이가 아닐까 싶네요. 그쵸? 그래서 L은 R세타 하면 3분의 4파이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해도 되죠? 그래서 3분의 8파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쉬울 것 같지만 일단 한번 다 해봤어요. 그러면 예제 4번, 5번 한번 가볼까요? 예제 4번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예제 5번 한번 해볼게요. 1번 300도를 호도법으로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아이고 졸려라. 자, 그러면 300도는요. 네, 당신이요. 자, 얘를 호도법으로 나타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주기로 했어? 180분의 파이 해주기로 했지? 3분의 5파인데 그냥 3분의 5파이라고 나타내면 안 되고 2n파이 플러스 3분의 5파이 이렇게 일반각으로 나타내 주셔야 되고 n은 정수다도 같이 꼭 써주셔야 됩니다. 끝났어요. 이제 필수예제 6번으로 가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4고요. 호의 길이가 2파이인 중심각의 크기 세타와 넓이를 구하래요. 자, 그럼 L은 R세타 쓰고 2파이는 4세타 그럼 세타는 2분의 파이 끝났어요. 넓이는 2분의 1 Rn 하셔도 되고 2분의 1 R제곱 세타 하셔도 돼서 4파이 끝났어요. 너무 괜찮죠 여러분? 안 어렵죠? 자, 필수예제 7번으로 가요. 오늘의 마지막 예제입니다. 남은 시간은 제가 아까 130쪽, 131쪽 좀 풀으라고 했잖아요. 그거랑 그다음에 여기 몇 페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할게요. 자, 이제 7번 둘레의 길이가 8인 부채꼴의 최대 넓이와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주세요. 그랬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8. 그런데 반지름이고 호의 길이고 나온 게 없어. 부채꼴은 부채꼴인데. 그래서 제가 일단은 반지름은 아니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들아 잘 들어. 여기 있는 두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까지 다 더해서 8이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 호의 길이는 8 마이너스 2r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이때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아닙니까? 그럼 이것이 뭘 가질 때? 최대값을 가질 때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알려달래요. 자, 좋아요. 일단 해보죠. 그럼 4r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얘가 r에 대한 2차 함수잖아요. 어떻게 되겠어? 민주야, 아래로 볼록해? 위로 볼록해? 위로 볼록해. 대칭축 어디야 얘들아? 이겠네. 그치? 마이너스 2분의 4 그치? 마이너스 2a분의 4인데요.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계산한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붙이라 그랬죠? 마이너스 2분의 4에 마이너스 붙이기. 자, 그런데 r이 2일 때 최대값을 가질 거 아니니 그치? 얼마야? 뭐 근데 사실 계산을 해줘도 되지만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나는 r이 필요한 거거든. 자, 반지름이 r일 때, 반지름이 2일 때 넓이가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 그럼 그때 호의 길이 얼마야? 여기다가 2 넣어봐. 4 나오지. 그럼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와야 돼? 반지름 곱하기 세타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까 r이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 2라고 했어. 그럼 세타는 얼마야? 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검사를 받고 제가 보내드릴 건데요.
130, 131. 아니야. 너무 어려워. 네, 어려운 거. 자, 예제 29. 그 다음에 넘어가서 131, 132에 있는 예제 1, 2, 3. 자, 근데 아까 예제 1번, 2번까지는 검사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쵸? 그분들은 요거까지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구나. 미안해. 136부터 137. 화면책 안 해보세요. 화이트크는 뺄게. 요렇게. 시작. 아우. 다 오류치도 하는 거예요. 먼저 한 사람들 검사 받고 제가 보내드릴게요. 모르는 거 있으면 갖고 와서 질문 좀 해주시고요. PCH 1번 모르겠어요. 이것만 쓰고 가서 해줄게. 네, 써보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아까 잘못 들었어요. 그니까 진짜 세타가 제 1사분면의 각이래. 그러면 360 곱하기 n 1사분면이니까 플러스 0, 360 곱하기 n 플러스 90 이렇게 쓸 수가 있어. 3분의 세타면 얘를 다 3으로 나눠줘야 돼, 그치? 근데 돌고 도는 각이기 때문에 이 n이 누구냐에 따라서 세타가 계속 바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얘가 지금 3으로 나눴기 때문에 아마도 전체를 3등분한 거거든. 그러면 그 n이 3의 배수일 때와 3의 배수가 아닐 때로 나눠지긴 한데 그건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일단 반복된 뭔가가 계속 반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보통 3으로 나누면 3개만 대입해도 대충 나오거든.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n을 0부터 한 3 정도까지 대입해 본다고 생각을 해볼게. 원래 한 3개만 대입해도 나오는데, 그럼 n 대신에 0을 대입하면 0도보다 크고 3분의 세타 그리고 30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n이 0일 때는 몇 사분면에 있구나, 제 1사분면에 있구나. n 대신에 1을 넣으면 120, 그 다음에 150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n에 따라서 얘네들이 위치하는 부분이 다 달라지는 거야.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얘가 그 일반각이라서 그런 거야, 그치?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사분면이면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요? 제 2사분면이지. 180도가 안 되니까, 그치? 그 다음에 n 대신에 2를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240도,
3분의 세타 70도 270도. 그럼 얘는 3, 4분의 3, 4분면이야. 근데 아마 3을 대입하면 360도가 되기 때문에 그치? 얘랑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래서 반복된다고 얘기한 거야. 얘는 n 대신에 3을 넣는 순간 360도가 되니까 반복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더 안 해봐도 되는 거지. 이해됐어? 네. 응.